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부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 증시, 국채금리 상승이 기업들의 호실적 기대감을 약화시키면서 뒤엉켰습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의 향후 실적 전망이 실망스러운 것으로 평가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줄줄이 급락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지난해부터 주가 상승을 견인해온 이 인공지능 열풍이 실제 기업 수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퍼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주도 주식시장에서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암호화폐 시장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쭉 저희 코즈부투데이와 함께 하시죠. 같이 알아보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존 버킴으로 알려진 전문 시세조정업자와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발행업체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실체가 없는 스캠, 사기 코인인 포도를 발행, 상장했고요. 허위 공시 및 시세 조정 등 수법으로 이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 씨는 존 버킴으로 알려진 코인 시세 조정업자 박모 씨와 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서해상에서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에 검거가 됐고요. 지난 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의 증권감독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가 뉴욕 법원의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5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등 암호화폐 범죄의 초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뉴욕 맨해튼 법원은 테라 USD와 안정성, 또 테라 블록체인의 사용에 대해 권 씨가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 민사상 사기 혐의로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SEC는 막대한 벌금 이외에도 권 씨가 상장 기업의 임원 또는 이사로 재직하지 못하도록 막는 금지 명령도 추가했습니다. SEC는 권 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추가 위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연예인 등을 앞세워 30억 원대 투자금을 모집한 뒤 돌려주지 않은 NFT 프로젝트 골든골의 코인 운영업체 핵심 관계자가 고발 1년여 만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수사를 받던 중 시, 도, 경찰청장을 만나 논란이 됐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현재는 또 다른 스캠 사기 코인 의혹의 위너즈 코인 사건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애초 경찰은 최 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이같이 피의자 신분으로 시도 경찰청장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상화폐 사건에도 연관되어 있다라는 점이 이제 드러나자 수사를 원점부터 재검토했습니다. 이후 최 씨를 공범으로 판단하고 김 대표와 같은 사기 혐의로 송치한 겁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2.12%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9,228만 9천 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입니다. 3.1% 하락하고 있습니다. 449만 9천 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리플입니다. 2.48% 하락하고 있습니다. 748원의 가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블로설이 22.66% 상승하고 있습니다. 10.61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콘텐토스 19.04% 상승하고 있습니다. 27.63원의 가격입니다. 리스크 7.3% 상승하고 있습니다. 2,618원의 가격입니다. 하이스트리트 6.47% 상승해서 4,903원, 트러스트 스왑 5.75% 상승해서 239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헤데라
14.14% 하락하고 있습니다. 164원의 가격입니다. 일드길드 게임즈 13.21% 하락하고 있습니다. 1281원의 가격입니다. 주피터 12.57% 하락하고 있습니다. 1481원. 갤럭시 12.09% 하락해서 6180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알고랜드 10.84% 하락하고 있습니다. 288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코즈부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 동향을 실시간 차트를 통해서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랩터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의 코인 고민들을 차트로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곳, 바로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인데요. 티라노 사단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손절가, 시장 이슈들까지 전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이 힘든 장세 속에서도 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시다라고 들었는데요. 우리 가격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 바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수익률 보시죠. 네, 일단 비트코인 매수 포지션 및 매도 포지션, 그리고 이더리움 매수 포지션을 활용을 했던 이제 수익률 기록들을 가지고 왔고요. 네.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수익률이 6.11%, 그 다음에 20.65%, 15.92%, 22.93%를 기록을 하였고, 네. 위에 있는 두 가지 종류 같은 경우에는 어제자에 매매를 했었던 기록들이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이더리움 및 이제 이더리움들의 이제 매수, 하방에 있는 두 가지의 매수 포지션 수익률은 네. 이제 오늘자 새벽에 오. 이제 네. 25일 새벽에 진행을 했었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익률에 앞서 일단 저희 네이처 지표가 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네이처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보자도 사용할 수 있는 네. 차트에 이제 매수 및 매도 및 매도 타점을 이제 표시해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네이처 지표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옆집 철수 아저씨라든가 아니면 아랫집 영희 아줌마도 이제 네. 누구나라도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지표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익률도 보여드린 김에 저희가 이제 진입을 했었던 자리들을 이제 설명을 한번 잠깐 빠르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진입했었던 구간이고요. 네. 일단 15.92%의 이제 이더리움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했었고요.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이 신호, 이 파도 신호가 등장을 해준 모습이에요. 이 네. 파도 신호는 이제 RSI 기반을 해가지고 RSI의 이제 저점 구간에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같이 등장을 해줬을 때 등장을 하는 신호이고요. 파도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파도 신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런 외바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패스를 보통 많이 하는데 네. 이 캔들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의 경우에 이제 진입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음봉을 이렇게 꼬리를 상당히 네. 길게 말아 아, 그러네요. 올리는 이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줬고요. 네. 그다음에 파도 신호가 등장을 할 때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면서 등장을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돌파 이후 지지받아주는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했었겠다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신호들이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네. 네, 정상적인 자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그래서 파도 이제 신호 수익률이 크네요. 네, 맞습니다. 파도 신호 이후 두 번째 저점을 주었고요. 음. 저점을 낮춰주는 구간이긴 하지만 네. 이 쌍바닥 구간을 만들어 주면서 이제 쌍바닥은 이제 추세 전환의 오. 패턴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쌍바닥 등장과 함께 이제 장미 신호는 또 다른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그럼 저희가 신호가 마감되면 잡느냐 그건 아니고요. 마감될 때도 잡을 때도 있지만 보통 정상적이라면은 추세가 이렇게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 시 이렇게 네. 파동의 형태를 그리면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오. 진입을 했었더라면 이런 자리 등에서 이제 네. 티라노님과 도비님이 이제 매매를 진행하셨는데 네,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한 이후 이제 다음 저항선 구간인 네. 이 주황색 선인 62평 구간에서 이제 십자가 및 이제 이 여우 신호 이거는 매도 신호이고요. 매도 네. 신호가 나왔을 때 입절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자동 매매 수익 리뷰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네이처 노란톡방에서 티라노산 네. 노란톡방에서 이제 저희가 시그널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건 오늘자 제가 이제 방송 오기 전에 진행을 아. 했었던 매매 내용이고요. 네. 이것도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장미 신호가 조금 작아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작은데요. 네, 깨만한데요, 깨? 네, 이렇게 마찬가지로 쌍바닥을 네. 그려주면서 돌파 이후 지지를 받아주는 이쪽 구간에서 진입을 하였고요. 이쪽 구간은 이제 약간 특이한 점인데 이거는 네. 차트 외적의 얘기인데 네. 차트상에서 이게 15분봉에서도 저점 시그널이 조금 나와주었어요. 그래서 길게 가져가도 좋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포지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직장인이신 분들도 많고 포지션을 그죠. 길게 가져가기엔 힘드시니까 네. 이제 저는 이 1차적인 구간 파란색 22평 구간에서 이제 익절 신호를 드렸고요. 네, 이렇게 저희 네이처 신호들도 이제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 시그널들도 당연히 무료로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뭐 자동 매매라든가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티라노님에게 1대1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니까 들어오셔서 네. 많은 수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수익률 짚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역시도 더 이상 코인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희 티라노 사단과 코즈브 투데이가 여러분들의 코인 해결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도 나도 내가 가진 코인이 좀 궁금하다. 아니면 내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이 코인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다 하는 궁금증이 생기시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7979 누르시면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상황 체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홍콩 규제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허가받고 홍콩 내 비트코인 현물 ETF 공식 출시일이 30일로 공개가 됐었죠. 오늘은 이 구조적 특징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홍콩에서 출시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 미국 내 비트코인 현물 ETF와 갖는 가장 다른 이 특성은 암호화폐 정산 허용 여부와 이 명확한 연동 자산의 가치 반영, 그리고 간편한 초기 투자 요건입니다. 홍콩에서 출시되는 모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는 정산의 디지털 자산과 법정 화폐를 모두 허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오늘은 전쟁 이슈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비트코인의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코인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이제 중동, 이제 전쟁의 긴장감이 조금 고조돼 있는 상태가 조금 중요한 모습일 것 같다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차트적으로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차트 보시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 달러 원화 차트이고요. 일봉 차트입니다. 일단 저번 방송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하락 추세선이 내려와 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을 돌파하기 전 혹은 이 상단 부분의 매물대 저항 구간인 67.2K 구간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약간 무리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상단 부분을 돌파를 실패하고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하면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의 신규 매수 관점은 약간 힘들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네. 홍콩 ETF 뉴스 직후 이후에 중동 전쟁 이슈가 터져준 것도 있고 홍콩 ETF 이제 관련 이슈로
사람들이 이제 기대했던 만큼의 상승률이 나오지도 않았고 생각보다 중국 자본도 크게 들어오지 않은 모습이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 저항 구간이 돌파를 해주는 게 제일 조금 급선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대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에는 지금 현재 매물대 구간이 네. 이제 59K 정도 구간에서 59.1K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네. 59.1K에서 61K 정도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이 매물대를 이탈하게 주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지켜주고 있는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또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 혹은 이제 패닉셀이 또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평선 키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이평선을 키고 보았을 때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으로 가게 된다면은 22평의 기울기가 하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고 가격이 내려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네. 22평이 62평을 데드크로스 해준 모습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고 그럼 작도적 관점과 같이 보았을 때 네. 하락이 나와준 이유 혹은 하락이 나와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여주는 쌍바닥이라든가 아니면은 저점을 보합하는 쌍바닥이 나와주면서 22평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기다리신 후에 네. 가격이 상승하려면은 22평 및 혹은 62평과 29가이평이 만나는 구간을 22평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네. 가격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겠죠. 그럼 네. 이렇게 올라갔을 때 하락 추세선 및 62평 및 29가이평이 응축하고 있는 이쪽 구간 가격대로 따지면은 현재 66.8K 정도 되고요. 그럼 그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주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상승 추세로의 전환은 아직까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봉상으로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에 시차가 있고 또 24시간 내내 코인 시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단기적 타점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비트코인 어떻게 전략을 잡아가면 좋을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단기적 관점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이제 1시간 봉 및 4시간 봉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4시간 봉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4시간 봉에서는 작도적 관점은 똑같은 모습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평선을 키시게 된다면은 이 검정색 242동 평균선 쪽에 호랑이가 등장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 부근이 이제 작도를 다시 켜보게 된다면은 하락 추세선 상단 근처였고요. 그러면은 지금 242동 평균선이 이제 긴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네. 하방으로 전환될 때 저항을 받아주게 된다면은 이거는 그랜빌 매도 일법칙으로 부를 수 있는 굉장히 강한 매도 타점 자리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가격이 응축한 이후 현재는 하방 폭발이 나와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62평선인 주황색 선을 이탈 이후 지속해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 관점을 바라보는 것은 약간 네. 이제 조금 힘들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조지표를 켜고 같이 보게 된다면은 네. 지금 보조지표를 켜고 보았을 때는 위쪽에 있는 것이 이제 중기 보조지표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장기 보조지표인데 네. 중기 보조지표는 지금 검정색 선인 K선이 과매도권에서 골든 크로스가 등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 근데 이제 장기 보조지표를 보시게 된다면은 이 K선이 하방 기울기를 네.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중기 이 K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와준다면은 약간의 반등 가능성은 존재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지만 네. 장기의 K선이 지속해서 하방 쪽으로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락으로의 방향성은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이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등장을 한다, 네. 62평 구간을 돌파해주면서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62평 돌파 이후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 내려와주고 있는 22평 혹은 20저가 고가 2평, 이 22평 밴드 구간까지는 상승을 해줄 것이 예측이 되나 아무래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저항받고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장기 보조 지표의 하락 방향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매수 타점을 잡으려면은 이 장기의 K선의 보조 지표가 과매도권에 지집을 하고 골든 크로스가 나기까지 기다려주던가 네. 아니면은 중기의 K선이 골든 크로스를 등장을 하고 장기의 K선이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이렇게 기울기가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럼 하락할 경우에는 이 네. 하단 매물대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런 식의 큰 쌍바닥 패턴을 그리는 자리를 예측해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럼 지금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하면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느냐?
이 22평이 하반 기울기로 내려와 줄 것이고요. 네. 아마도 이 지금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한다면은 음. 22평이 내려와주고 122평도 이렇게 내려와 줄 것이고요. 네. 62평은 이렇게 평행하게 나아가겠죠. 네. 그럼 여기에서 이평선들의 응축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이평선들의 응축이 일어나고 응축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뭐 수렴의 형태라든가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을 하겠죠. 네. 이 구간에서 하방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매물대까지 매도 타점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상방으로 돌파해준다? 그러면은 22평 구간에서의 저항 유무를 체크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반등에 성공하고 장기 보조 지표의 하락 방향성이 해소되고 골든 크로스가 등장을 했다. 그러면은 242동 평균선, 이 하방으로 네. 내려오고 있는 242동 평균선의 저항 유무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주셔서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또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매수 타점 잡아가기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더리움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이 탈중앙화 거래소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6만 3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달 초에 이 9만 5천 명이 넘었었던 이용자 수를 생각해 보면은 33%가 감소한 셈이고요.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이 미국의 시장 전망치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인해서 이 투자자들은 보다 안전한 거래를 선호하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더리움의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근데 일단 중앙화 거래소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일단 호재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악재 쪽에 가까운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더리움 ETF 승인이 점점 이제 승인될 것이다 보다는 승인되지 네. 않을 것이다로 쏠리는 만큼 아무래도 이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나머지는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일봉 달러 차트 관점에서는 상승을 네. 하단부에서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나 이런 식의 작은 형식의 단기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하락 반전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하면서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 이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 혹은 매물대 구간에서의 반등 유무가 중요할 것이다라고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가격이 이렇게 타고 올라갈 시에는 상승 관점이 장기적으로는 깨지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승 채널 하단부를 이탈하더라도 매물대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런 식의 쌍바닥 패턴이 등장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 하단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 방어가 성공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상승으로의 단기적인 상승으로의 관점은 유지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네.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22평의 기울기가 하반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기에 가격이 반등에 성공해준 모습이지만 고가 부분을 돌파하지는 못한 모습이고요. 만약 오늘자 캔들이 저가 2평을 이탈 마감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은 20저가 2평 이탈 마감 시 재차 하락 폭발이 나와줄 수도 있는 구간이고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 122평이 존재하고 있는 구간이 가격대로 2,970불 구간인데 이 122평 구간이 매물 대비 상승 하단부랑 가까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쪽 구간에 뭐 단기적인 급락 혹은 파동을 그리면서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 122평 구간에서 반등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조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중기 보조지표 같은 경우는 상승 시그널인 모습이고 장기 보조지표는 아직까지 상승 시그널인 모습이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감매도권에 존재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골든크로스를 실패한 모습이고요. K선인 검정색 선의 기울기도 평행하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저항을 막고 122평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감매도권에서 이렇게 페일러 하락 폭발이 나와줄 것이고요. 네. 제일 급선무인 그 구간은 이 22평 구간을 상방 기울기로 전환시키면서 이 62평 구간을 돌파해 주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상방 매물대를 돌파해 주게 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보았을 때 약간 힘들 것이다. 네. 왜냐하면은 매물대 및 고가 이평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구름대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럼 이쪽 구간을 돌파를 실패하게 된다면 어느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느냐? 가격이 네. 내려왔을 때 상승세나 하단부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봉상으로 관점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비트코인처럼 이더리움 역시도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 단기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관점별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이더리움 4시간 봉에서 한번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4시간 봉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상단 수평 저항선 3,284불에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이런 식의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박스권의 형태 중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던 상승 채널 하단부를 이탈 이후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진입은 약간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동평균선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과 비슷한 구간에서 저항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비트코인은 240평을 터치하였지만 이더리움은 터치를 하진 않았고요. 마찬가지로 22평의 길기가 하방으로 전환되면서 62평 구간을 이탈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매수 관점은 약간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조지표를 켜보았을 때 아직까지 하락 방향성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가격이 네. 떨어졌을 때 이렇게 쌍바닥을 그려주는 구간 혹은 일봉에서 아까 살펴보았을 때 2,970불 구간인데 4시간 봉에서 보니까 2,570불에서 3,000불 초반대로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저점을 올려주는 상승 파동이 예측해보고 네. 이쪽 구간에서 가격이 터치를 하고 중기선에서 골든 크로스가 등장을 하면서 장기 K선의 길이가 상방으로 전환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쪽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시 목표가는 어디냐? 1차적으로 62평 및 22평이 이쪽 구간을 1차 구간으로 잡아볼 수 있겠고요. 네. 돌파해주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전에 저항받았었던 122평이나 242동 평균선으로 목표가를 수정하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네.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주셔서 방송 끝난 이후에도 우리 방송을 다시 보시는 분들 역시 많은 도움을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블루서리가 이제 오늘 급등 나온 코인입니다. 22.77%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10.62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블루서리인데요. 일단 우리 가격을 먼저 살펴봤으니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급등해준 이 블루서리는요, 2020년에 출시된 코인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프리미엄 농산물 예약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블루서리는 농식품의 생산 이력, 그리고 유통 이력, 그리고 판매 정보 등을 블록체인 상에 기록을 해가지고요,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목표인 코인인데요. 상승 원인으로는 현재 이제 김프라고 부르죠. 김치 프리미엄이 9%가 넘게 끼어 있는 상황이라서 김프 매매로 인한 변동폭으로 시세가 급등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우리 블루서리 코인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블루서리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총이 조금 낮고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한국 분들이고요. 개발진 분들도 한국 분들이기 때문에 김치코인이다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차트로 넘어가서 일단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블루소리 같은 경우 이제 차트의 폭을 보시게 된다면은 굉장히 오. 조금 변동성이 강한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김프의 때 시총이 낮기 때문에 네. 김프 이제 현상이 이제 음. 등락률이 조금 높을수록 네. 수치가 조금 높을수록 아무래도 영향을 조금 많이 받는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 투자보다는 아무래도 단기 투자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코인이지 않을까. 뭐 민코인처럼요. 네, 그렇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의 차트의 양상이에요. 네. 일단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주봉에서 넘어가서 보았을 때 이렇게 저점을 높여주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일봉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해준 모습입니다. 지금 돌파 이후에 뭐 상단 매물대 구간, 저항 구간이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의 12.2원 구간을 잡아볼 수 있는데 12.2원 구간을 터치를 해주진 않았지만 최근 이제 큰
펌핑세가 나와줌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오른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아무래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추격 매수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럼 지금 구간에서 매수는 약간 힘들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도적 관점을 끄고 이제 이평적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 주황색 선이 62평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2평의 기울기도 하방 기울기에서 돌파를 해주었다가 재차 말아 내려오고 있는 모습의 캔들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신규 매수는 약간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단 매물대 부근, 아까 작도 부근에서 켜보게 된다면은 하단 매물대 부근이 7.3에서 7.9원 정도 구간인데, 그 구간에 지금 242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쪽 구간에서 신규 매수를 하려면은 가격이 떨어진 이후 하락 채널 상단부 리테스트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거나, 아니면은 일봉 단위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는 구간, 아까 말씀드렸던 7.3에서 7.9원 그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제 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적 관점으로서 매수 타점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의 네. 가격이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이제 짚어주셔서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블루서리도 단기적으로 또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차트 전략을 좀 세워 나가시면 좋을까요? 근데 낮은 시간봉인 4시간봉으로 넘어가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작도적 관점은 일봉에서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동평균선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보조 지표는 상당히 상승 시그널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 22평이 61평 골든 크로스 주고 올라와주고 있고요. 4시간봉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 나부 시도가 등장을 했었는데,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면서 지금 추세선한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가격이 보합한다, 응축 구간에 진입을 해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122동 평균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점차 돌아 나갈 것이고요. 22동 평균선은 122동 평균선을 골든 크로스 해주고 올라와 주겠죠. 그러면은 가격이 하방으로 빠져주었을 때 22평 이 밴드 및 122동 평균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가격이 상방으로 올라갔을 때 242동 평균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게 된다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그랜빌 매도 1법칙 자리여서 이쪽 구간까지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상승 이후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준다 할지언정 24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짜 지지일 확률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하였을 때 매수를 하기보다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 22평 밴드 혹은 62평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었을 시 단기적인 매수 관점으로서 분할 진입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전략 세워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현재 시장 상황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짚어주셨던 블루서리 23.24%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10.66원의 가격입니다. 콘텐토스 17.62% 상승하고 있습니다. 27.3원의 가격입니다. 리스크 9.1% 상승하고 있습니다. 2,662원. 하이스트리트 7.77% 상승해서 4,963원의 가격입니다. 레버파이 6.55% 상승하고 있습니다. 5.059원의 가격입니다. 먼저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콘텐토스 18.18%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블루서리 22.08% 상승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8.73%, 레버파이 6.82%, 하이스트리트 6.64%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에이다 2.72% 하락해서 679원, 도지코인 3.56% 하락해서 217원의 가격을 만들어내는 것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코인들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코인 분석 더 이상 어려워하지 마세요. 저희 코즈부 투데이가 여러분들의 코인 해결사가 되어 드릴 겁니다. 보시면서 궁금증이 좀 생기셨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979 누르고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랩터 전문가님이 실시간으로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보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아무래도 좀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이 좀 올라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우리 랩터 전문가님께서 오늘 특별히 준비한 코인도 있으니까요. 우리 코주브투데이와 끝까지 본방사수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질문 들어온 코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질문 주신 거 헌트네요. 헌트 가격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1.43% 하락하고 있는 모습의 헌트입니다. 620원에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헌트 핫하던데 헌트 봐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올라올라타님께서는 610에 1,000만 원 매수했다라고 하시네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헌트 코인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 헌트 일봉 차트이고요. 일단 헌트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랜 시간 이제 하락세가 나와주었었던 하락 채널의 상단부를 돌파하였으나 단기적인 상승 채널, 이 강화된 상승 채널 하단부를 이탈해준 모습이다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이 이탈 이후 상승 채널 하단부를 이탈 이후 저항을 받아주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잠깐만 조금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저항 이후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평단이 610원이라고 하셨는데 610원 구간이 이 저점 구간보다 살짝 낮은 구간이에요. 네. 네, 이 저점 구간으로 만약에 손절을 잡으신다면은 이 저점을 갱신하는 자리 이제 555원보다 살짝 낮은 550원쯤에다가 이제 로스를 거셔야 되는데 네. 평단이 약간 높은 곳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수익 중이시니까 일봉상에서 캔들적으로 보게 된다면 하락 반전 캔들 패턴이고요. 강화된 상승 채널을 이탈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조금 가까운 작도적 관점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단보다 살짝 위쪽인 뭐 611원이라든가 612원에다가 이익 보존을 걸어주시는 걸 추천해 볼 수 있겠고요. 네. 이평선 키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평선에서 키고 보게 된다면은 이제 122평 혹은 242평 이쪽 구간에서 나온 이제 용신호의 상승 파동이 조금 제대로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이 62평 구간을 종가 기준으로 이제 이탈 이후에 계속해서 네.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펌핑에 성공하였으나 재차 말아 내리면서 일본 캔들에서 굉장히 안 좋은 패턴을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22평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이기 때문에 오늘자 네. 캔들도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음. 그럼 추가적으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지 구간이 이 122동 평균선 구간인데 122동 평균선의 가격은 586원 정도 구간이고 하방으로 떨어졌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손절 라인 구간이 550원 구간인데 네. 바로 밑에 242평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적 관점으로 보시고 이제 조금 분할 매수를 조금 더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242경 평균선 밑에 이쪽 보시면은 매물대가 하나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죠. 이쪽 네. 구간. 그럼 이쪽 구간 가격대가 지금 502원이고요. 네. 그러면 여기보다 살짝 아래인 뭐 497원 정도에다가 로스를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방법도 존재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봉에서의 보조 지표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저점 구간에서 지금 상승 시그널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단기적으로 강한 매도세 및 캔들 패턴이 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전략 세워주셔서 올라올라타님과 다른 분들께서도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 바로 살펴보러 갈게요. 우리 경례하는 프로도님께서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리스크 하이브 체인링크 분석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리스크 가격부터 살펴보러 갈게요. 8.73% 상승하고 있는 리스크입니다. 2,653원의 가격이네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단기적으로 고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선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낮춰주는 삼각수렴의 패턴으로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큰 추세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 내려와주고 있는 이 상승 추세,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를 돌파에 성공해 준다면은 돌파의 성공 시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평선 키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평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22평의 기울기가 지금 하방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62평 구간을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이탈된 모습이에요.
그럼 적어도 매수 관점을 가져가려면은 아까 내려와 주고 있었던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함과 더불어 가격이 62평 위에서 종가 기준상 마감이 되면 좋겠으나 지금 바로 옆을 보시게 된다면은 이렇게 구름대가 의문의 형태로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격 반등에 성공할 지연정 이쪽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가격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형태도 나와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우선무로 살펴보셔야 될 것은 이 수렴의 상단 돌파 유무와 하단 이탈 유무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보았었던 큰 상승 채널의 하단부가 가격대로 따지면은 1,700원 정도 구간인데 이쪽 구간에 비슷하게 242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쪽 구간에서 가격이 떨어지길 기대하시고 이렇게 쌍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노려보시는 전략 1번과 네. 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아까 설명드렸던 62평 부근 이 상값 수렴 상단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줄 때 매수를 가져가는 방법이 있겠으나 아무래도 이 구름대가 바로 옆에 저항 구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고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상방으로 갈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매수 관점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이 하방으로 빠져주게 될 시에는 이쪽 부분의 상승 하단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242평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줄 때 반등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이쪽 구간에서는 조금 중기적 혹은 장기적 관점으로의 혹은 스윙 관점으로서의 매수 점을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전략 세워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도 볼게요. 화나서 방방 뛰는 튜브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온톨로지 가스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온톨로지 가스 가격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1.05%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962원으로 가격 형성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문가님께서는 온톨로지 가스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톨로지 가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코인의 형태예요. 일단 상승을 상단부를 돌파해준 이후에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강화된 네. 상승 같은 경우에는 상단부를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볼 때 작도적 관점에서는 지금 구간이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전 캔들에서의 패턴을 보게 된다면은 하락장악형 캔들 패턴이 크게 등장을 해주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 조금 불안한 자리에 위치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잡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차 이쪽 구간 터치 이후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로스 네. 구간을 지금 매물대가 지금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굉장히 짧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저점 구간을 이렇게 수정을 하고 네. 그럼 925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나는 로스를 잡겠다 하고 만약 이 하단부 구간에서 터치 이후 반등해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손익비가 굉장히 좋게 나오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쪽 구간에서 단기적인 매수 관점을 잡아볼 수 있겠고 장기적 관점으로는 이평선 키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평선을 키고 보았을 때에는 지금 현재 상승 폭발 중인 모습을 29가 이평위에서 가격이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서 5이평 키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5이평. 네, 5이동 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5이동 평균선을 지금 이탈한 이후에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단기 추세는 지금 하방으로의 전환이 가능성이 조금 네. 암시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럼 장기적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지금 중기 보조 지표가 데드크로스가 등장을 해준 모습이고요. 네. 아무래도 상승 폭발 중이기에 약간 이 시그널은 무시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하락 반전 패턴이 조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직후 22평 밴드에서 뭐 1차적으로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하고 네.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될 시에는 뭐 62평 혹은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면서 평단을 낮춰가시는 전략을 한번 장기적으로는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들을 꼼꼼히 잡아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도 살펴봐야죠. 우리 경례하는 프로도님께서 하이브 여쭤보셨으니까요. 하이브 가격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5.06% 상승하고 있는 모습의 하이브입니다. 519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하이브의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나 작은 상승 채널을 이탈해준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네. 지금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런 식의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진행되었던 모습인데 하단부 구간, 매물대 구간을 이탈 이후 지금은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자 캔들은 이제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에 이 매물대 구간을 상단 돌파해주면은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는 있겠으나 하락 채널 상단부 리테스트
하락 채널 하단부 리테스트 구간이 머지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은 약간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럼 매수 구간은 언제 잡냐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렇게 지금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하락 추세선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매수 네. 타점을 잡을 때는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상승 추세 하단부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될 때 하락 추세를 가격이 돌파해 줄 때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적어도 이 하락 추세선 상반 돌파 전까지는 가격이 상승을 한다 할지언정 저항을 막고 재차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단부 구간을 돌파 이후에 매수 타점을 잡으시는 게 조금 유리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네.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동평균선적 관점에서는 지금 240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적어도 이 하단부 구간이 네. 440원 정도 구간인데 440원 구간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전략 세워주셔서 하이브 여쭤보신 분들이 많은 도움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문가님께서 우리 코즈부 투데이 시청자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코인이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금 코인을 공개하기 앞서서 네. 네, 한번 효과음 한번 넣어주시겠어요? 어떤 효과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뭘까요? 오늘 제가 가져온 간식 종목 코인은 네. 바로. 짜잔. 네, 바로 비체인 코인입니다. 네, 비체인. 이 코인을 왜 관심 종목으로 가져오셨을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비체인 차트로 넘어가가지고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비체인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제가 가격이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가격도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4.75% 하락하고 있는데요. 56.33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비체인 어떻게 차트 좀 풀어주시죠. 네, 차트 넘어가가지고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비체인 일봉 차트이고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을 때 가격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구간들은 이렇게 상승세가 지속될 때 하단부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거나 아니면은 상승세가 진행이 될 때 하락 추세를 돌파해 줄 때 가 이제 좋은 매수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비체인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지지 구간인 상승 채널 하단부가 머지않은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가격의 형태를 보게 된다면은 이 패턴, 이 네모난 패턴 뭐라고 부르죠? 네모 박스권. 네, 맞습니다. 박스권으로 지금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박스권의 하단부, 매물대 구간 플러스 상승 채널의 하단부, 지지권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라면은 네. 이쪽 구간에서는 좋은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진입을 했을 때 로스가는 어디다 두느냐? 지금 이 박스권 하단부 혹은 상체는 하단부 구간에 근접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쪽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게 된다면은 손절가도 짧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손익비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네. 그럼 지금 당장 진입을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나는 조금 장기적 관점이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4시간 봉, 일봉 단위에서 상승 반전 패턴이 등장을 했을 때 혹은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하셨을 때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아니다, 난 단타다. 단타 관점이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15분 봉, 1시간 봉, 낮은 시간 봉에서 네. 상승 반전 패턴이 등장을 해줄 때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이동 평균선 키고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동 평균선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22평, 122평, 62평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고 62평과 122평 사이에 밴드 내에서 가격이 이렇게 박스권으로 형태로 가격이 응축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 상방이든 하방이든 폭발할 가능성이 조금 높겠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조지표를 키고 보게 된다면은 아직 하락으로의 방향성이 해소된 상태는 네. 아니기에 네. 이쪽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하면 폭발할 가능한 가능성도 높겠지만 네. 박스권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부에서 반등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추천 코인도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들께서 전략 잘 함께 세워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우리 코즈부 투데이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역시도 꼼꼼하게 전략 세워주신 랩터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송이 끝난 거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코즈부 투데이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은 24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인증하시고 참여코드 797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코인 고민 해결은 티라노 사단과 함께. 내일도 코주부 투데이 본방송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